자, 조일교 대표입니다. 이제 다음 주가 10월 마지막 주네요. 8월, 9월도 마찬가지겠지만 10월 같은 경우는 이제 더 힘들어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뒤에 가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썸네일은 원달러 환율 1390원, 중동 리스크 제보가 뭔 얘기인지 알죠? 어제 이제 속보로 떴기 때문에 미국 대선 불확실성 확대, 트럼프 이제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올라가면서 아시아 증시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진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나중에 이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요즘 완전히 한국 증시가 왕따죠. 이것도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특히 이제 긴장되는 다음 주 코스피인데요. 다음 주는 이제 월봉의 종가가 결정되는 날인데다가 이제 이스라엘이 뭐 이란에 대한 공격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건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그게 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매번 얘기 드리지만 저는 카카오톡 채팅방을 개설하거나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전적인 관계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프로필은 뭐 다들 아시겠고요. 11월 달에 유튜브 프리미엄 주식 VIP 방송이 이제 멤버십이 오픈됩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 10월 달 시장이 안 좋아서 약간 스테이한 상황이에요. 예. 그리고 뭐 요거 이제 일시정지해서 요거 한번 읽어 보십시오. 관심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뭐 어떤 건지 가입 상담을 하시려면 요 번호로 전화하시면 되고 그렇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외 증시를 보면 또 뭐 소폭 강보합 정도인데 이건 모르죠. 이제 갑자기 이제 중동 리스크가 불거졌기 때문에 시장에서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수는 무시하시고, 그 다음 이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테슬라가 또 3% 올라갔죠. 저 뒤에 제가 준비해 놨으니까요. 잠깐만 기다려 주시고, 나머지는 그렇게 크게 뭐 중요한 거 없죠. 그 다음에 반도체 영향을 미치는 마이크론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증시에서 가장 핫한 건 테슬라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전고점을 돌파했다. 두 가지가 아마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품 시장에서 가장 핫한 거는 골드죠, 골드. 이게 이제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인데, 뒤에 가서 좀 설명드리겠지만, 하여튼 골드는 계속, 금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비트코인도 최근에 강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게 가능성이 높아지면서요. 그래서 최근에 그 시장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트럼프 대선 자금에 엄청나게 지금 대선 자금을 대고 공개적으로 지지했던 테슬라, 그 다음에 비트코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시장이 트럼프 쪽으로 좀 기울었나?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형태고,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 증시나 특히 한국 증시나 이런 쪽은 조금 약세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되면 뭐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어제는 이제 독일 쪽에서 관세를 하면 우리도 보복 관세, 맞대응 관세 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트럼프가 되면 이제 미국만 잘 사는 나라 또 다른 나라에 대한 관세를 폭탄적으로 부과를 할 거기 때문에 무역 질서를 해치잖아요. 그것 때문에 미국 증시는 상대적으로 세고, 그 다음에 다른 아시아 증시는 떨어지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게 이제 조금 더 심화될 수도 있다. 이런 지금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중동 이슈, 이스라엘이 이란 뭐 예정돼 있는 건데 군사시설을 이렇게 타격하면서 유가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10년물 국채금리가 4.2, 제가 지난번에 다 말씀드렸죠. 그 3.5에서 3.6이 됐던 데가 9월 말 10월 초로 알고 있는데요. 그 사이에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3.5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한 6.5에서 한 7 정도 올라갔잖아요. 한 달 만에. 그러니까 속도가 너무 가파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담스러운 거죠. 예. 이건 이제 미국의
기술주도 그렇지만 특히나 이제 한국 증시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생각해 주시면 되고, 해외 증시 포인트는요, 제가 자세하게 얘기를 안 할게요. 중요한 핵심 포인트만 할게요. 일단 경기 쪽만 먼저 보시면, 베이지북에서도 경기에 대한 부분들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경기에 대한 부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죠? 그리고 S&P 글로벌 제조업과 서비스업 쪽도 보면 제조업이 약간 위축이 둔화되는 형태가 나오고 있죠. 그죠? 서비스업은 예상치보다 약간 떨어졌지만 제조업이 예상치보다 약간 소폭 올라가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급격하게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면 나쁘지 않았어요. 그죠? 그리고 그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GDP도 위축이, 제조업 위축이 둔화됐어요. 그럼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이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기준은 뭡니까? 지금 미국 증시나 미국 경제는 그 연착륙 플러스 노랜딩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과 8월 달에 나왔던 그런 그 글로벌 경기 위축, 그 다음에 뭐 하드랜딩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사라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시키지 않는, 그러니까 이제 인하폭을 50bp를 하지 않겠다라는 형태가 더 강해지니까 10년물 국채금리도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미국은 펀더멘탈은 이상이 없어요. 네.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이해되셨죠? 네.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고요. 종목으로 보면 애플은 정말로 큰 게 없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그렇게 막 완전 지금은 정체된 상태예요. 좀 이따 제가 차트 보여드리겠지만, 근데 지금 가장 핫한 거는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네, 지금 보면 차트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게 이제 테슬라의 차트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의미가 있는 게 거래량도 터지면서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가장 핫한 건 테슬라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애플은 지금 그 정체고, 그 다음 엔비디아가 전고점을 돌파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엔비디아하고 테슬라하고 비교해 보면 엔비디아는 고점을 돌파하고 있다는 것 뿐이지 상승 강도는 테슬라밖에 없는 거죠. 물론 실적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글쎄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걸 이제 봤잖아요.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이게 뭐 이렇게 테슬라가 급등할 요소냐. 저는 트럼프 쪽에 대한 이슈가 더 크다고 봅니다.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차량 쪽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고요. ESS, 에너지 쪽만 이렇게 좀 올라오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제 이 테슬라를 보면서 첫 번째 든 거는 이제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시장에서는 조금 더 작용하고 있구나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역시 그 모멘텀이 없는 시장에서는 어떤 것들을 딱 이렇게 받으면 그걸 모멘텀을 만들기 위한 그런 어떤 움직임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 시장은 원래부터 이제 끼가 있던 조직이었고, 그러니까 연결시켜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호재를. 그러니까 만약에 테슬라가 되게 안 좋았을 때 이런 실적이 나왔다. 그럼 이 정도 갔을까요? 제가 볼 때는 트럼프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어떤 지금 시장의 어떤 굉장히 좀 정체된 분위기, 10년물 국채금리의 상승으로 그와도 관련된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거 보면서 우리 시장 이제 나중에 후반부에 우리 시장 얘기할 때 또 얘기하겠지만 지금은 펀더멘탈이 하나도 맞지 않는, 그러니까 그냥만 시장에서 움직이는 대로 가는, 그러니까 시장이 순환하는 게 좋죠. 그게 가장 좋은 형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TSMC는 이제 파운더리 쪽으로 완전 굳히겠죠. 뭐 어차피 인텔은 안 되는 쪽이니까 그 인텔은 이제 죽어나가는 거고, 그죠? 그런데다 이제 삼성전자까지도, 삼성전자가 요즘 문제가 뭐냐면, HBM은 하이닉스한테 밀리고, 파운더리는 또 TSMC에게 밀리고, 참 여러 가지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안 좋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지금 시장에, 주식시장에서 보면 삼성그룹주들이 다 안 좋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약해요. 그러니까 각 섹터별로 삼성그룹주의 주가를 한번 보세요.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유일하게 좋은 게 삼성바이오의 삼성바이오인데, 삼성바이오도 보면 다른 바이오 업종에 비해서 굉장히 약해요. 그러니까 이게 삼성그룹주가 전반적으로 좀 약하다라는 느낌들이 확실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삼성그룹주들은 좀 피하면 좋지 않을까. 당장 좀 올라가기 전까지는 그런 얘기를 하고요. 이제 아까 말해서 경기가 나쁘지 않다 보니까요. 이제 25bp, 12월 때도 25bp. 이제 올해는 제가 볼 때 금리는 점도표에 나온 것처럼 100으로 끝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다 10년 국채 금리가 좀 올라가는 형태의 흐름이 많이 나오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테슬라만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죠. 다음 주에 장장 월요일은 중동 리스크가 어떻게 시장을 반응하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 다음 주에 제가 보는 거는 졸트도 봐야 되죠. 그 다음에 AMD 요즘 옛날 같으면 봐야 되는데 요즘은 거의 안 봐도 되고요. 알파벳 정도. 그 다음 이슈가 별로 없어서, 그 다음에 이제 주 후반에 엄청난 이슈가 나오죠. 민간 고용도 중요하지만 수요일부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 나고요. 그 다음에 PC 물가지수, 이제 물가지수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 다음에 비농업 고용지표 금요일날, 그 다음에 애플, 아마존. 그러니까 주 후반에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가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는 주 후반을 조금 더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급을 보면 선물은 그렇게까지 막 이렇게 막 외국인들이 막 이렇게 죽어가는 흐름이 아니에요. 자꾸 이렇게 3%에 나오시는 전문가들이나 다른 전문가들이 그냥 장중 만기 이후에 누적만 보고만 13,000계약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12월물 롤오버를 꼭 더해줘야 됩니다. 요거를 제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분은 이제 아시겠죠? 12월 롤오버 물량을 꼭 더해서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 근데 3% 나오시는 분들이나 하면 자꾸 다른 쪽에 나오는 분들이 롤오버를 포함 안 하고 자꾸 이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롤오버를 반드시 꼭 포함시켜서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걸 기억해 주십시오. 코스피 이제 4분기에 3조 외국인들, 3분기에 9조, 총 12조 마이너스. 외국인들의 매도가 굉장히 거세지죠. 기관들은 뭐 그런 많이 파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월별로 보면요. 9월, 이제 8월달, 그러니까 외국인 이거잖아요. 근데 8월달까지는 외국인들이 안 팔았어요. 근데 7월달까지는. 근데 8월달 들어서 2조 8천 6백억, 9월달에 거의 8조를 팔고요. 10월달에 지금 3조를 팔았습니다. 근데 아직은 올해 연간 누적으로 10조가 있죠, 외국인들이. 근데 최근에 이렇게 너무 많이 판다, 특히 반도체 위주로 너무 많이 판다라는 게 확실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코스닥은 그냥 심리로 가는 거니까 좀 이거는 좀 덜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정리를 하면, 아까도 했죠, 미국의 핵심 포인트를 보면 이제 다음 주 후반 이제 좀 중요한 이벤트가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대선은 뭐 제가 밑에서 얘기할 거니까, 그 다음에 테슬라의 강세, 그
그 다음에 플러스 경기에 대한 부분들은 무난한 흐름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제 노랜딩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금리 인하에 대한 그 폭은 약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걸로 인해서 10년물 국채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러다 보니까 국제 금 가격 강세 플러스 비트코인 트럼프 강세, 이런 게 미국 시장의 최근의 핵심 포인트죠. 국내 증시 포인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환율 베이스입니다. 1,400원에 이제 10원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외국인 수급에 이제 가장 안 좋은 섹터죠.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자꾸 이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 중동에 이어서도 이제 국내에서도 조금씩 지금 나오고 있죠.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야당이나 여당이나 정치권이 굉장히 문제인 것 같아요. 조금 제가 제 방송에는 정치 얘기는 거의 안 합니다. 근데 최근에 정치를 보면 좀 국민들의 정서랑 많이 괴리감이 있어서 이러다가 진짜 심히 걱정이 됩니다. 제가 요거는요 어떻게 보는가 하면, 요거는 월요일날 증시의 반응을 잘 봐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첫 번째는 일단 식상한 이슈입니다. 그죠? 두 번째는 그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보복은 미리 예고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기사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다라는 걸 제3자에게 알려줬고, 이란도 우리가 민간인에 대한 공격이 아니고, 그 다음에 에너지 공격이 아니고 핵시설 공격이 아니면 우리는 막 강력한 보복을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지난번에 한번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월요일날 증시 반응을 좀 봐야 되지만, 이게 좀 이전에 처음 생겼을 때보다는 좀 그 증시가 좀 민감하게 반응을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변동성 요인이지 방향성 요인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면 이제 방향성 요인은 현물이잖아요. 변동성 요인은 선물이죠. 그래서 월요일날 여러분들이 뭘 보셔야 되는가 하면, 외국인들의 선물 수급을 보면 이게 식상한 재료인지 식상하지 않은 재료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월요일날 외국인들의 선물 수급을 좀 보시면 되고요. 요게 저는 가장 크다라고 생각하는데, 요거하고 이제 검투세, 이제 국내 증시에는 이게 가장 크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 중국이나 한국에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이머징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이 만만치 않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이 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요거는 끝까지 가봐야 된다. 근데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검투세도 보면 지금 민주당에서 국정감사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 결정이 날 거다. 이것도 이제 예산안 이제 이슈하고 이렇게 접목시켜서 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미국 대선도 11월 4일 날 끝나고 나서 개표가 일주일 정도 돼야지만 이제 그게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충 보면 미국 대선이 끝난 시점하고 검투세가 뭐 유예든 폐지든 그게 확정되는 시점까지는 여전히 지금의 시장 분위기는 좀 유지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미국의 대선이 결과가 나와야지만 이제 관련주라든지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어떤 형태든 간에 움직이지 않을까,
그런 좀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금투세하고 우리나라일 경우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일 경우는 이제 가장 중요한 이슈가 환율, 그 다음에 미국 대선, 그 다음에 금투세, 이거 세 가지가 아마 가장 크지 않을까 싶고요. 국내 시장의 수급을 좀 정리해 보면 현물은 분명히 안 좋죠. 특히나 이제 외국인들의 이게 매도세가 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것 좀 뒤에 가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각보다 선물 수급은 외국인들이 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월요일날 아까 한번 또 봐야 되겠지만 중동 이슈가 다시 터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종목별로는 되게 특이한 양상이고 종목별로는 막 계속 흘러내리고 있죠. 가는 종목들은 가지만 가는 탄력성이 좀 약하긴 하고, 떨어지는 종목들은 계속 이렇게 떨어집니다. 저점을 형성시키고 계속, 그러니까 한 70~80%가 계속 떨어지거나 아니면 너무 많이 떨어져 2차전지는 이렇게 못 가고 그냥 바닥에서 그냥 박스권으로 기거나, 네이버도 그렇고 막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는 급락해 버렸고요. 그 다음에 개별주들도 굉장히 힘이 없이 떨어집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파생 안 보세요. 이게 파생인데 파생을 보면 거의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파생 일봉을 보면 거의 움직임이 없죠. 거의 10월달 들어와서는 진짜로 막 8월달이나 9월달의 변동성 말고는 다 죽어버렸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진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하는데 파생 매매도 안 되죠. 특히 옵션은 더더욱 안 되죠. 뭐 매도하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 저행은 안 되죠. 근데 주식의 한 70% 이상은 저점이 낮아지면서 줄줄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올라간 종목도 개별주 중에 올라갔다 윗꼬에다 쭉 내려오고요. 추세 타는 종목들은 한 20% 정도? 그래서 그것도 특정한 구간에서 계속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추세 상승 종목들은 상승 흐름이 좀 둔화되는 모습,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상방이 막혔다 그러죠. 그러니까 좀 늦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국내 시장의 수급과 종목들의 흐름을 보면 진짜 답답하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지금 한 달 동안 얘기했던 게 뭐냐면, 제발 부탁인데 보유 종목 수를 줄여라. 이게 종목 수, 많은 종목 수를 막 깔아놓고 이러면 예전 같으면 올라간 종목 올라가 떨어진 종목 떨어지고 이럴 텐데 지금 그게 아니에요. 80~70% 종목들이 저점이 낮아지면서 줄줄줄 흘러내리기 때문에 수익률이 진짜 안 나오는 거죠. 손실률이 더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유 종목 수를 좀 줄여라라고 얘기했던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예. 저희는 한 5종목 정도밖에 안 갖고 있어요. 그죠? 5종목 정도? 5~6종목밖에 안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컨트롤하기도 좋고 손실률이 크지 않아요. 종목별로. 그러니까 수익 난 종목들은 억수 수익이 많이 나 있는 상태고. 근데 이제 수익이 많이 나 있는 저희 종목들 보면 벌써 25% 정도는 전체 계좌에, 전체 투자 금액의 한 25% 정도는 수익 실현했고요. 벌써 이제 수익 실현 해놓은 상태. 그리고 이제 나머지 종목들도 보면 비중이 많은 종목은 거의 수익률이 엄청 좋습니다. 이 장에도. 근데 비중이 적은 종목들을 보니까 손실률이 커요. 근데 손실률이 커도 비중이 적으니까, 비중이 많은 종목들이 수익률이 엄청 좋으니까 전체적으로 합산하면 되게 괜찮은 흐름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왜 자꾸 얘기하는가 하면, 지금은 보유 종목 수를 줄이고 종목별로 비중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종목수 막 20개, 막 15, 20개, 10개 이렇게 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한 달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그거는 이제 운영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구간 구간마다 어떤 형태의 흐름을 가는지를 좀 봐야 될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이렇다라는 거, 그건 말씀드리겠고요. 자, KB금융에 대해서 제가 왜 이 차트를 이렇게 보여줬는가 하면 전고점 돌파하고 갔는데, 최근에 또 하나의 흐름 중에 중요한 거는 KB금융이 차트도 좋지만, 그러니까 은행주가 수익도 좋지만, 되게 특이한 게 KB금융이 이번 주에 주주 환원 정책을 대폭적으로 이제 개선해서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흐름을 보면 확실히 주주 환원 정책을 잘하는 종목과 그렇지 못한 종목은 확실히 지금은 그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테마는 기업 가치가 저평가된 종목 중에서 M&A 하나 지분 싸움이 나오는 경우, 이게 또 하나의 테마로 형성되어 있는 형태가 많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지주환원 정책을 잘하는 종목과 그렇지 못한 종목들은 옛날부터 이렇게 시장에서 이슈가 되어 있지만, 최근에 고려아연, 한미 이제 그룹, 이런 그룹들이 시장에 이슈가 되다 보니까 다음번 지분 싸움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을 또 찾는 게 시장에서도 관심이 막 집중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큰 이슈가 지금 묻혀 있고 호재가 없고 악재만 있다 보니까 시장이 소강 상태일 때는, 아까도 했죠, 미국 시장에서는 테슬라의 그 정도 실적 가지고도 땡기잖아요. 트럼프 이슈하고 연결시켜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장이 갇혀 있는 형태는 이렇게 텀세 테마를 자꾸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텀세 테마가 이렇게 될 수 있는 종목들을 발굴하면서 가는 형태의 패턴들이 굉장히 좀 특이한 패턴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고요. 제가 여러분들 요거 한번 보실래요? 요거 보시면 재밌는 건데, 제가 이제 우리 회원들한테는 요걸 이제 가르쳐 드렸는데, 요게 종목 앞에요, 일봉은 없습니다. 월봉하고 주봉을 이렇게 딱 캔들을 딱 이렇게 설정해 놔요. 그러면 둘 다 큰 캔들이잖아요. 기간이 좀 긴 캔들. 그러면 요걸 딱 보면 지금의 섹터 중에서, 뭐 이것만 보면 안 되겠지만 또 추세도 봐야 되겠지만, 지금의 섹터 중에서 확실히 좋은 섹터가 뭔지, 낙폭과대 중에서는 좋은 섹터가 뭔지를 한눈에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즉 지금 2차전지 중에서는 계속 호재가 나오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 이 가장 좋고요. 보면 그러니까 이게 어떤 섹터가 좋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다음에 지금 어떤 섹터가, 어떤 종목이 그 섹터 내에서도 1등주를 알 수가 있어요. 보세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월봉하고 주봉의 패턴이 다르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반도체라고 해서 섹터가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이게 좋은 게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조선도 그렇고요. 기자재는 확실히 안 좋잖아요. 근데 완성품 업체는 좋잖아요. 그죠? 그럼 방산주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엔터주가 낙폭과대 중에서는 제일 세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2차전지, 반도체, 삼성전자, 뭐 네이버, 카카오 이런 것들은 나쁘다고 할 수도 없고 좋다고 할 수도 없을 정도의 좀 애매한 포지션. 그죠? 그런 게 있죠. 그 다음에 바이오주는 확실히 이번 주 조정이 나온다는 게, 월봉은 다 양봉인데 주봉이 다 꺾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라가서 이제 국채금리도 올라가고 이러니까 조정을 보인다는 형태, 이런 거 한번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보세요. 경기방어주가 생각보다 좋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의 흐름상으로 보면. 그 다음에 은행주 보세요. 지금 가장 좋죠. 지금 시장에서 현대차, 기아차 둘 다 안 좋죠.
그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삼성그룹주들이 정말 안 좋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삼성그룹주를 지금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고, 그 다음에 트럼프가 당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동안 잘 나가던 중국 관련주들이 다 월봉 주봉 다 꺾여요. 그래서 제가 왜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렇게 월봉하고 주봉을 딱 체크를 해 놓으면, 앞에다가 이렇게 딱 체크를 해 놓으면 그 섹터가 지금 좋은지 안 좋은지도 알 수 있고, 왜냐하면 일봉이 아니니까요. 작은 그 형태는 아니니까 알 수도 있고, 그 섹터 중에서 또 섹터 내에서 일등주도 바로 알 수가 있어요. 매일 바뀌니까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좋은 기능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HTS에 이런 기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해서 좀 알려드리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그러니까 요거는 좀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좀 써줘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확실히 그런 장이니까. 그 다음에 월요일 날은 이제 아까 이제 이슈가 났죠. 근데 월요일 날은 이제 이 이슈가 좀 식상한 이슈인지 아닌지를 보려면 중동 리스크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날 외국인들의 선물 수급을 좀 보시면 될 것 같다. 그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번 주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됐죠? 그 유튜브 프리미엄 언제 시작하는데, 만약 시작하게 되면 제가 공지를 해드리고 있고요. 요거는 지금 이거는 일시 정지해서 그냥 읽어보십시오. 그러니까 동영상 일시 정지하는 기능이 있죠. 그리고 상담은 여기서 하시면 됩니다. 됐죠? 예. 자, 다음 주 한 주도 다들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